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내년 4월 10일이기 때문에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거 공고일로 따지게 되면 선거 공고일이 앞으로 11개월 20일 뒤에 공고가 되니까 이 선거가 11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고 봐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 국회를 바라다 보면 여야가 격렬하게 구분되고 그 간격은 깊이 계속 파이고 있는데도 오직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배짱이 맞고 그리고 합의하고 있는 사항이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비례대표제 등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국회의원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원위원회를 몇 번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오리무중이고 결국은 현행대로 되고 아마도 어떤 압력이 있으면 300명을 한 10명이나 20명 줄이는 선에서 어떻게 결말을 내지 않겠느냐. 국회라고 하는 게 원래 이런 것인데 그러나 여야를 따로 떼놓고 보면 그 사이에 그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할 정도로 우려될 만한 이런 상황에서 내년 선거까지 진행될 거 아니냐. 지난 주말부터 오늘 아침 제가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민주당은 지난번 전당대회에 돈봉투 살포 사건이 언론을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당에는 호재일 수 있는데 그렇게 큰 호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정당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 그런 일들은 흔히 있어 왔던 일이고 따라서 민주당에 심한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으로서는 이 진상규명이 어렵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송영길 당시 대표가 귀국해서 이게 해결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당 자체 진상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검찰이 이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 엄격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 참 편리한 사람이구나. 자신에게 쏠리지 않고 이 전당대 돈봉투 사건이 자기의 현재 지도력에 큰 영향을 안 미칠 뿐 아니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수사에 올인하는 것을 이렇게 그 검찰의 노력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뭐 이재명 대표뿐 아니고 뭐 모든 정치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는 아주 편리한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분리하면 모른다. 죽은 사람도 모른다. 그 당신 이름이 뭐냐? 모른다. 까지 할 사람인데 요건 자신에게 호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교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간교하다는 말을 써서 조금 거시기 하지만은 간교하지요. 간교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지지율이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은 뭐 지난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 오늘도 나올 게 있는데 어쩐지 몰라도 하여간 뭐 오차범위 밖으로 뭐 10% 내외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지난 주말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5개월 만에 27%로 떨어졌다. 이런 뉴스인데 이 수치를 그냥 정확히 믿을 수는 없지만은 국민의힘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윤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 이번처럼 국회의 과반을 획득하지 않도록 바라는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언짢고 조금 당황스럽고 어떻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기현 대표에게 주문하는 말이라 그럴까, 김기현 대표가 참고해야 할 말이라 그럴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지가 한 달 남짓 됐는데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윤심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나머지 장애 요소는 전부 철거해버리고 지명해서 전당대회가 김기현 신임 대표였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는 없었다.
이건 뭐 처음부터 예정됐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오를 걸 안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면 언제까지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것만 탓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털고 일어나라, 이게. 김기현 대표.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물릴 수도 없고, 털고 일어나라, 이거야. 무슨 말이냐? 그대는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야. 울산시장 선거에 공천이 확정되던 날 그 무도한 울산 경찰이 당신의 비서실을 전부 부패 사건으로 압수수색해가지고 전국 언론에 대서특필해서 결국 그는 당신은 송철호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다 이걸 이겨내고 그 다음 총선에 신임을 받고 어떻든 당대표까지 됐다. 그러면 내공이 상당히 쌓여져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 대표는 취임 대표 연설에서 연포탕을 주장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근사하게 들려요. 연대한다. 연대한다. 이게 비판자들 또는 적군하고도 연대한다. 적군하고도 연대할 수 있지요. 이 포탄 소리가 나는데도 판문점에서 53년 7월 27일 오후 3시 직전까지 포탄 소리가 나는데도 이 적군과 아군이 거기 보여가지고 휴전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군하고도 연대할 수 있으니까 당내의 반대 분자들하고도 연대할 수 있다. 연포탕, 포용한다. 연대해서 포용한다. 탕평 인사를 한다. 그 뭐 예를 들면 쉬운 말로 윤심이 찍힌 사람들만 갖고 무슨 이 당직을 채운다든지 이렇게 안 하겠다. 연포탕.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뭐 별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무총장도 이런 뭐 윤핵관이 되고 뭐도 그렇고 그렇게 결국 용산의 뜻대로 이렇게 대충 포진돼 갔기 때문에 김기현은 용산에서 여의도에 파견한 지배인 아닌가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대표는 이걸 떨치고 일어나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연포탕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일에 이 연포탕을 내세웠던 김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임고문인데 상임고문을 해촉해버렸어요. 상임고문 해촉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해촉하기 전에 본인하고 대화와 또는 뭐 통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으로서는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몇 가지 일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과도하게 내세워가지고 당내 분란이 야기됐다. 이런 점에서 자기 지도력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건 연포탕 공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까이에서 그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람들 중에는 그가 대통령 선거에 2번씩이나 나왔기 때문에 3번째는 반드시 대통령 되기를 열렬히 바라는 그런 아주 측근 지지 세력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하는 거 아니까 그냥 대구시에만 콕 박혀가지고 대구시를 앞으로 3년 임기 동안에 명품시로 만들어라. 명품시로.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앞으로 3년 뒤 임기가 끝날 시점에 유독 대구시만이 빛나라. 그 대구시장이 아주 빛나게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해라. 중앙정치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이러려고 그러면 거기에 신경을 아무래도 써야 된다. 그 몇 줄의 글을 쓰더라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대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시를 위해서 봉사해야 할 시간을 홍 시장이 빼앗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지 마라 이게. 앞으로 3년 동안,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은 아주 대구시를 위해서, 대구 시민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모든 걸 대구에서 출발해가 대구에서 끝나는 일상을 가져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직접적 그 자산은 저는 서울시장을 했다는 것, 그리고 서울시장 때
이 청계천을 뚫었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뭐 아주 굉장한 것으로 뉴스에 보도되길래 정말 어떤가 싶어서 저도 요게 청계천 동아일보 사업 입구에서부터 한참 걸어가 봤어요. 아, 여기 한번 와본 사람은 야당에도 마땅한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아, 이거 명박이한테 맡겨오면 이 나라 일도 이렇게 뭘 잘 뚫고 경제도 잘할 것 같다 아니냐. 뭐 현대 쪽에 사장도 오래 하고 했으니까. 이게 자산이 되는데 이게 서울시를 명품시로 만드는 한 주요 요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그런 걸 찾아야 돼. 그런 걸 찾아서 거기에 아주 골몰을 하라 이게. 심한 경우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시도지사 간담회 같은 거 있어도, 아, 나 지금 대구시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 이럴 정도로, 아니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대구시에 몰두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홍 시장의 중앙당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걸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내려가서 만나든지 불러 올려서 만나든지 해가지고 예우를 갖춰가지고 당 대표도 했고 대통령 후보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뭐 달랜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좀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그 대바람에 해촉한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반발해가 이게 김기현에게 마이너스 요소가 되었고 지지율에도 이 혼란스러운 거 깎아먹는 요소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포탕의 원칙에서 이게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연포탕을 확장해야 된다. 그거는 윤 대통령하고 수시로 교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일단 하락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의 성정상, 성격상의 문제가 거기에 잠재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 검사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이 체구나 이렇게 말투나 표정을 보면 아주 강직하고 우직한 사람인데, 직정 경행하는 성격은 아주 좋은 점입니다. 내가 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밀어붙인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날 따라와라. 잠수하지 말라. 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지도자, 새가슴이 돼가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말 조심하고 그건 지도자가 아니죠. 일단 그래야 되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거기에 이 잘못 판단한 요인들 가지고 나를 따르라. 문제가 없다. 그런지 안 그런지를 세심하게 관찰해 줄 사람들이 이 용산 비서실 팀인데, 내가 지금 보기에 용산 비서실 팀 좀 민망한 얘기인데 그걸 관찰해가 대통령한테 얘기할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잘못 얘기하다가 그냥 기합받을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러나 어떻든 김기현 대표는 당의 당수입니다. 대표입니다. 그런 것도 대통령하고 수시로 교감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김기현 대표다 이게. 안 그러면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지. 더구나 연포탕을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연대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탕평한다. 포용에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포용하는 게 아니죠. 윗사람이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 윗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것도 포용해야죠. 한일 정상회담은 꼭 해야 할 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지율을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 당 지지율도 까먹고 대통령 지지율도 까먹고 하는 거, 이거야 정말 통탄할 일이야.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반일 매국이다 하는 소리만 지르고 독도를 팔아먹는다는 소리만 지르고 후쿠시마 인근의 멍게 등 수산물 수입을 규제한다는 소리만 질러도 사실관계 판단함이 없이 그냥 이게 영 대통령 잘못이고 당 잘못이고 이래버리는 이 국민들의 일부, 이거 참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오죽하면 지난주일에 이재명 대표의 외신기자 그룹 회견 때의 첫 질문이 서울 시내 곳곳에 독도를 윤석열이 팔아먹었다는 프랑카드가 나부터 어찌 생각하냐 그러니까 괴담이라고 해서 괴담. 본인도 그게 괴담인 줄 아는가 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방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기껏 독도 팔아먹는다는 그 밑에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의 당협회장이 사실이 아니다, 아웃이다, 뭐 이런 거 써붙이 그것 갖고는 안 되죠. 이게 워낙 이게
반일 종족주의라고 한 게 우리 머리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안 돼요. 그 몇십 배의 힘으로 무슨 소리 하냐 이래야 되는데, 요거는 외교 문제지만은 출발에 있어서 이게 외교부 그다음 대통령실이 세심하고 미세한 관찰을 안 한 탓이에요. 이게 기시다 수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민망한데 그 사람 언행을 보면 아주 약돌이야. 약돌이. 야가 빠졌어. 그리고 일본에도 분명한 혐한주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뭘 양보했다라든지 이런 인상을 주면 마이너스가 되고, 지금 보궐선거 진행 중인데 그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NHK가 허위 보도를 해도 그냥 방치하고 그랬는데, 이런 걸 사전에 잘 매듭을 짓고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서 가짜뉴스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런 다짐을 받는 이런 수순이 부족했다. 그리고 사후 수습에도 부족했다. 이런 걸 당 김기현 대표가 이걸 포용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세심하게 관찰해가지고 대통령실도 리더를 해라. 리더 이끌어라. 이 말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만일 그렇게 하면 불경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고, 아니야. 대통령은 국민의힘당의 1호 당원일 따름이야. 총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완해야 할 게 당이다. 이게 당.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국민의힘당 공천 이름으로 다 나갈 테니까 말이지. 그 당이 그런 점에 있어서도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다음으로는 지금 총리와 장관이 있습니까? 총리와 장관이 있느냐, 이 나라에. 지금 있다면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 원희룡, 이런 정도인가? 그 총리가 누군지 이름도 잊어버릴 지경이 되어버렸다.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이게 경제부총리 추경호 존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이 매번 채찍질 할 수도 없지요. 그 당이 주도권을 가져가지고 이들 매질을 해야 돼. 장관들이 몸조심, 입조심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이게 야당에 잘못하면 찢기고 또 용산에 이렇게 밑볼지도 모른다.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한다. 이런 분위기에 빠져 있는가 싶어. 장관들에 대해서 용산에서 옳은 일을 하는데 혹시 용산 참모들의 눈밖에 날지 모른다 하는 데 대해서는 김기현 국민의힘당 대표가 방패막이를 해줘야 되고, 방패. 동시에 이들을 매질도 해야 되고. 그게 집권 여당 대표의 직책이고, 얼마나 큰 권한이고 권력이냐 이 말이야. 그걸 행사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경제도 나빠지고 뭐 노사분규 문제도 생기고 이런데도 전부 그 관련 부처 장관들이 있는지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럴 정도면 일반 국민들 눈에는 이미 국무총리와 장관은 없는 상태는 마찬가지. 김 대표 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아까 제가 그 적군하고도 휴전회담을 하니까 당내에 당적을 가진 현역 의원이나 과거 당직자, 이를테면 유승민, 이준석, 뭐 천하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내팽개친 것 같아요. 장외 세력, 국민의힘당 당적을 갖지 않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걸 좌파와의 전쟁 개념으로 봐서 표를 2번 후보로 밀어줘야 되겠다라고 한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유승민, 이준석은 전쟁 범죄자지. 3월 9일까지 한 번도 당시 대통령 여전히 문재인이었으니까 문재인 후보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한 일이 없어. 아주 신기할 정도예요. 그 속내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그 밑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번 가출했잖아요. 2번 가출했어. 그리고 한 번도 이재명 공격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의 속내는 이거였던 것 같아. 윤석열이 떨어지면 어떠냐? 내가 당대표로 기득권이 있다. 그럼 요 다음에 내가 나갈 수도 있다. 이재명이 되면 어떠냐?
요 생각에 머물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전쟁이다. 이재명이 됐으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 제 경우로 말씀드리죠. 이 유튜브 방송 이미 이재명 당선 일주일 안에 못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방송국이 지하 1층에 있는데 이 현관에 박찬종 나가라고 써붙이고 거기 물리적 시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군데 그래버리면 나머지 소위 우파 유튜브는 전부 문을 닫아버리고 말 거예요. 우선 이것만 생각해도 끔찍한데 이준석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유승민도 마찬가지. 이재명이 더 대가 좋다. 차라리 그게 낫다. 그러면 5년 뒤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나 외에 다른 후보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배짱이지. 그래서 저는 이들을 개인의 기득권만 지키고 개인의 영달만 생각하고 뭐 선당 후사 정신이 이런 건 없고 그냥 대한민국이 빨갱이 세상이 되든 말든 내 기득권만 지킨다 하는 이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전쟁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거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행보를 보면. 그러나 김기현 대표 입장은 달라야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하고 만난 일이 있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쫀쫀하게 만난 일이 있습니까? 한번 타진해 보세요. 당신들 진짜 속셈이 뭐냐? 정말 당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공동 목표에 이 정선에 이탈해 있으면 제명을 해요. 제명. 그렇지 않다면 설득해서 달래보라고. 설득해서 달래보라고. 이 노력을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야. 해야 돼요.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등이 뭐 천하람이나 이준석 측근의 뭐 젊은 사람들도 포용하라고 했는데 그 당연한 말이에요. 대화하고 포용하세요. 포용에도 한계가 있지. 전쟁 범죄자의 그 틀을 영원히 못 벗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제명을 해버려요. 김 대표,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연포탕을 주장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는데 오늘 아침 뉴스까지 민망하게도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지난 주말에도 순직한 경찰관의 유복자가 참 비참하고 불행하게도 이 뇌성마비로 태어나가지고 그 집을 방문해가 그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은 그런 장면이 나오고 뭐 대전 공설시장에 가서 이렇게 상인들하고 대화하면서 참기름, 채소 이런 걸 사는 것이 이제 부분 보도됐는데 민주당 대변인이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이냐? 그게 다 세금으로 동원되는 카메라맨을 동원해가지고 앞으로 화보첩을 만들려고 하느냐? 화보첩. 그러니까 이 사진 쭉쭉 어디가 찍었다 하는 이거 책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 말 들으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또 좁혀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도 있었으니까 지지한 사람은 이게 다 보기 좋아할 것입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에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게 합니다. 스윙 보트. 지난 대통령 선거의 중간 부동층. 그러니까 뭐 계산상 간단히 얘기하면 민주당 30%, 국민의힘당 30%, 40% 중에 기권자 있고 요 스윙 보트. 요것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0.73%가 결말이 났는데 이 스윙 보트 계층에서는 김건희 여사 저런 행동이 절대로 못마땅한 겁니다. 민망한 얘기지만 저는 취임 직후부터 김건희 여사는 그냥 가만히 집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공개 활동으로 성공한 애는 유일한 사람, 유경수 여사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출발부터 서민적이었고 출발부터 아주 순항적으로 출발했어요. 김건희 여사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그런 데 가서 사진 찍고 민주당 성명대로 이게 남편의 지지를 올리는 일이 아니 된다. 그럼 이걸 누가 얘기해야 되느냐?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김건희 여사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당대표의 자리입니다. 그게. 내가 비록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심의 지명을 받아서 신임 투표로 됐다. 그러니까 당과 윤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은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지켜보겠습니다.